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LG엘로비전은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주요 단체장 당선인들의 공약을 짚어보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한 공영민 고흥군수의 핵심 공약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84.3%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한 공영민 고흥군수. 중단 없는 고흥 발전을 완수하겠다며 민선국이 군정 운영 목표로 2030년 인구 10만 달성을 제시했습니다. 민선 8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던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완성시켜 보여라. 이런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민선국기에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완성시켜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우주항공과 드론, 스마트팜을 아우르는 3대 미래전략 산업 육성입니다. 공군수는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유치해 고흥을 우주산업 거점으로 도약시키고 드론 특화단지 경쟁력을 끌어올려 드론 중심 도시의 입지를 굳힐 계획입니다. 여기에 고흥형 대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확대해 농수축산업의 첨단화를 추진합니다. 우선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위해서 또 중앙 부처하고 기획예산처를 열심히 다닐 겁니다. 접근성을 높일 교통 인프라 확장에도 속도를 냅니다. 공군수는 광주 고흥 간 고속도로와 벌교에서 녹동을 잇는 고흥 우주선철도를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시키고 고흥읍과 복례 간 국도 15호선 4차선 확장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와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늘리고 청소년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등 맞춤형 복지 정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대규모 SOC 사업은 정부 국가계획 반영이 예산 확보에 필수인 만큼 앞으로 공군수의 국비 확보 능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저를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을 시켜주셨는데 저에게 숙제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을 위한 고흥의 변화 발전 그리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선에 성공하며 군정의 연속성을 확보한 공영민 고흥군수. 압도적인 신임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현직 군수를 꺾고 새로운 군정 운영을 내세운 당선인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도군수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각 당선인이 현직 군수를 제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이재각 당선인을 만나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군정 운영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번에 저를 당선시켜준 우리 국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 당선은 저 이재각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진도의 변화를 바라고 또 정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국민들을 하나 통합시켜달라는 그런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선거가 끝났습니다. 치열했습니다. 정말 진도 선거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화합하는 그런 리더십을 저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 있었던 다양한 목소리들은 잘 새겨서 군정하는데 반드시 반영시켜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그런 군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관광 체류 시간을 늘리고 관광객들이 진도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관광산업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는 진도 아리랑 또 국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진도는 아리랑이라든지 또 식긴구, 북춤 등 전통 문화예술이 굉장히 세계적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체험도 하고 또 공연도 보고 또 교육도 하고 숙박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바꾼다면 아마 문화관광이 굉장히 진도의 체류형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그냥 당일치기로 가는 이유가 야간에 즐길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야간 관광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 경관 조명도 좀 확대시키고 또 야시장, 먹거리 이런 것들을 해서 관광지에서 야간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줄곧 국민이 행복한 1등 진도를 저는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 비전으로 제시했는데 이 비전에 대해서는 이번 이제 인수위가 출범하게 되면 인수위에서 좀 더 검토해서 정말 미래의 우리 진도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좀 다시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우리 통합시가 이제 출범함으로써 거기에 정부에서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는데 그 예산들을 가지고 우리 진도에서 좀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해가지고 청년들이 돌아오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어떤 우리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화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청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거기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하는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섬기는 그런 군정을 펼치고 싶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광주와 전남에 공장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실화될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의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 기조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증가로 공정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을 유력한 장소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기업들은 이르면 이달 말에 진행될 청와대 주요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지방 투자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천 지역 매실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순천에서 생산된 매실은 순천연합조합 공동사업법인과 순천엔 매실 등 영농조합 법인을 통해 수매된 뒤 서울과 광주, 대전 등 주요 도매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유통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순천 매실을 활용한 가공품은 미국과 일본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유통 과정에서는 소비자 리콜제가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5,100톤 이상의 매실이 출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안전관리와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9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비롯해 바가지 요금과 이용객 편의 증진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전남도는 안전계획에 따라 관리 인력 411명을 운영하고 구조장비 등 시설 3,400여 대를 확보해 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지역 내 53개 해수욕장을 차례로 개장합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열린 국제 소비재 박람회에서 전남 기업들이 142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10개 기업은 김과 유자차 등 전남 대표 농수산식품을 비롯해 피부 미용 제품과 마스크팩 등 화장품을 선보였습니다. 전남도는 수출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박람회에 참가했으며 현지 바이어 상담과 제품 홍보, 수출 협약 등을 지원했습니다.
전남도는 인구 1억 명인 베트남이 젊은 소비층이 두텁고 한국 음식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해양수산부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서 4개 사업이 선정돼 예산 19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에 진도 용등과 완도 천상동, 신안 자흥 한운 등 3곳이 뽑혔고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 장흥군이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합니다. 선정된 4개 사업은 2027년 본격 착수하며 정주 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국립목포대학교 라이즈 사업단과 대한조선, 미국선급이 한 번에 컨테이너 8,800개를 산적할 수 있는 선박의 방풍막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포시도니아 조선해양 전시회에서 이른바 컨테이너선 윈드실드 공동 개발 프로젝트 협약을 맺고 선박의 공기 저항을 줄이는 방안과 구조 최적화 연구 등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과업은 건조 예정인 8,800 TEU급 컨테이너선 앞부분에 공기 저항을 줄이고 선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풍막 개발이 목적입니다. 무안군이 만원 세컨하우스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만원 세컨하우스는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빈집을 보수해 월 임대료 10,000원으로 제공하는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모집 대상은 공고1 기준 전남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무안군 전입 예정인 세대원 동반 가구입니다. 추가 모집은 오는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몽탄면 소재주택 한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해남군이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른바 경영비 3종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기요금 10만 원, 지역상품권 가맹점은 한 해 전 매출액에 따라 최대 30만 원, 공공배달앱 먹개비 가맹점은 최대 20만 원까지 배달 수수료가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각종 서류를 갖춰 각 읍면사무소나 농촌경제과 소상공인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진도군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진도군은 1기 참여자 60명에 이어 지난 5월 만성질환을 보유한 65세 이상 어르신 45명을 추가 모집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보건소의 원격 복약 관리와 걷기 실천 등 맞춤형 건강과제를 제공받으며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완도군이 국민화합과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제55회 국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9일 완도읍 생활문화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12개 읍면 주민들의 일상을 담은 국민의 날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의 상 시상과 완도 청해 문학상 시상, 기부금 전달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국민의 상은 완도읍 소재 황금바다의 홍인기 대표가, 명예 국민의 상은 김미순 광림회사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강진군 서성도담길 골목상권 상인회가 2016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 사업에 선정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상인회는 13일 서성도담길 일대에서 미니 스탠드 무드 등 만들기와 먹거리 부스, 댄스 게릴라 공연, 프리마켓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12일부터 14일까지 작천면 일대에서 열리는 제3회 코끼리 마늘꽃 3데이즈 행사와 연계해 행사장 내 소비 영수증을 제출한 방문객에게 하멜촌 생맥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흥군이 주민의 예상 편성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26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장흥군은 4월부터 5월까지 관산과 대덕, 안양 등 5개 읍면을 대상으로 맞춤형 순회 교육을 진행하고 장흥군의 재정 현황과 주민참여 예산제도 취지, 올해 운영 계획 등을 안내했습니다. 한편 장흥군은 22일까지 주민참여 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수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남도의 여수지부가 공동주택 임목부산물 무상 처리 지원에 힘을 모았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9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공동주택의 연간 5톤 미만 임목부산물을 무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지역 파쇄장으로 반입해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고흥군 2025년도 지적제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가 확정되면서 이와 관련된 주민설명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오는 18일까지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경계 결정과 면적 증감 내역, 조정금 부과 절차 등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광양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무소속 박성현 당선인이 본격적인 시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은 이번 선거에서도 정당보다 인물을 선택하며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무소속 시장 5연속 당선이라는 기록을 이어갔는데요.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박성현 당선인은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에 당선된 박성현 당선인. 민주당 후보를 꺾고 승리하며 광양 최초의 무소속 시장 5연속 당선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광양은 그동안 정당보다는 후보 개인의 경쟁력과 지역 발전 비전을 중시하는 정치적 특성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치열한 접전 끝에 박 당선인이 50.23%를 얻으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는 무소속으로서 출발했지만 우리 시민들의 힘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 오신 우리 지지자분들의 이 열정 그대로 우리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뛰도록 하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줄곧 경제 살리기를 핵심 과제로 제시해왔습니다. 광양의 경제 구조와 산업, 행정체계, 생활 인프라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이른바 5대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광양항 활성화와 포스코 계열사 본사 유치,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비상경제협의체, TF팀, 해수부 관련된, 북구강로 관련된, 전남 광주 통합 관련된 각종 TF팀을 하나하나 구성하여 바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가에 힘들어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언제 어떻게 지급할지 바로 착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현재 비상경제대책협의체와 광양항 활성화팀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조직 구성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경제 회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하는 민선국이 광양시정에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여수의 한 종합병원에서 전산 시스템 오류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 8일부터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창구 업무가 중단됐다가 복구 작업이 이뤄졌지만 9일 오전에도 일부 시스템이 오작동하면서 혼란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전산 장애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에 사과의 뜻을 드러내면서 진료 시간을 연장해 환자를 모두 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